가지고 있는 돈은 빵원, 모아놓은 돈은 집 사는데 다 썼습니다. 초품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직장 다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으니 제 나이가 벌써 40입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구나.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비도 늘어나고 현실 압박감을 느끼며 외동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망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곳이 초품화라고 하죠. 목동, 대치는 저출산이어도 가격이 오른다던데 학교 근처 빌라라도 알아봐야 할까? 대출을 많이 받아 학교 근처 구축 아파트로 가야 할까? 부동산 무식자인 저로선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2년째 아침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싸게 올라온 거 없나 구경할 뿐이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빌라인데요. 이때 아이가 3살이었으니 학구는커녕 그저 재개발 구역에 이 빌라가 포함되지 않을까 희망을 품고 샀었는데요. 결국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끼고 있으면서 앞으로 올라줄 집을 사고 싶지만 이런 조건을 가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돈으로 말이죠. 낭비라고 마트 가서 장 보는 정도인데 왜 돈이 모이지 않는 건지, 지금 가지고 있는 빌라가 팔리긴 할지, 팔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 그 자체입니다. 올해 갈아타기를 앞둔 지금이 저의 가족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구해줘올부 저의 가족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지금 현재 빌라에 살고 계세요. 요걸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대출 빼고 뭐 하면 한 3억 정도가 남습니다. 서대문구에 초등학교 낀 아파트 초품화를 여기에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사고 싶은데 너무 무모할까요? 이제는 저도 좀 학군지로 가고 싶습니다. 지금 초품화 아파트나 초품화 빌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또 초품화라는 거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해서 초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지금 가계부를 저희가 이제 받아봤는데요. 빌라가 현재 지금 매도를 4억 5천 정도에 지금 내놨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월 소득은 두 분이 맞벌이셔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네, 소득이 적지 않죠. 여기에 대출이자 100만 원 정도 쓰고 계시고요. 그 외에 대출이자랑 적금 120만 원 빼면 나머지 580 정도는 생활비로 다 지금 지출을 하고 계세요. 3인 가족인 것 치고는 좀 생활비를 좀 많이 쓰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대문 지역을 한번 간단하게 어떤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관심 두고 있는 지역이 서대문구이시기 때문에 마포의 위쪽, 북쪽과 종로, 은평구 여기 위치하고 있는 게 서대문이고요. 서대문은 DMC라고 부르는 마포에 우리 디지털 미디어시티 방송국들이 많죠. 네. 거기 직장에 근접한 여기 가재울 유탄이라고 북가자 남가자 쪽에 있는 가자동에 가재울 유탄 새 아파트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반듯반듯해요. 완전 신도시죠. 엄청 살기 좋은 거예요. 가격은 이제 새 아파트 기준으로 24평 9억대에서 10억 정도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난가자이파크 이런 클라시스 이런 약간 구축 아파트들은 한 6억에서 7억 8억대까지 가격을 보이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포구에 인접한 곳에 신촌, 우리가 이제 이화여대나 연세대가 있는 신촌 있잖아요. 여기도 서대문이에요. 그래서 2호선 북쪽에 있는 서대문 쪽에 보면 부가현 유타임이라고 부른대요. 구축 아파트도 있지만 이편한 신촌 푸르주 힐스테이트 신촌 여기 새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유타운으로 해서 새 아파트가 이루어져 있고 다소 언덕으로는 위치하고 있어요. 언덕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새 거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여기 신축이 11억에서 12억대 정도 가격 20평대 기준으로. 이 구축도 가격이 8억 정도예요. 만만치 않은 가격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3호선 이 주황색 노선이 보이죠. 네. 여기 종로 쪽에 도시모무지구를 갈 수 있고 압구정 강남 쪽으로 갈 수 있는 이 3호선 라인 쪽에 독립문 위쪽으로 해서도 이제 서대문이 위치하고 있어요. 독립문역 주변도 서대문 생활권이라고 봤을 때 이 독립문 쪽이 한 9억대 정도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무학자예요. 여기 이제 홍제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신축과 구축이 좀 공존하고 있고요. 여기 새 아파트는 한 11억대 가격이 만만치 않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바로 구축도 이렇게 같이 위치하고 있죠. 구축 아파트는 7억대 정도 가격을 보이고 있어요. 홍제를 지나서 조그만 이제 홍은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환경이 좀 낙후돼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이제 낡은 주택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연식이 상대적으로 좋은 더샵이나 좀 낡은 벽산, 풍림이차 이런 아파트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한 6억대 정도 구축 아파트 가격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서대문은 아닌데 서대문 생활권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요. 여기 보면 녹번이라고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3호선에 연장이 되면서 이 주변에 주택가가 완전히 새 아파트로 덮였어요. 살고 싶은 곳이죠. 네네, 아주 깔끔하시네요. 그렇죠. 역에서 강남이나 도심도 가기 좋죠. 그리고 여기도 은평에 벽년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응암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새 아파트 보시면 이름도 힐스테이트 있죠.
연식이 다소 좋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여기 새 아파트는 한 7억에서 8억대? 여기까지도 크게 서대문의 생활권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강남에서 상당히 멀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보이는 아파트들도 있냐면, 여기 DMC 아까 새 아파트의 살기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 직장에 가깝기 때문에 줍줍 근접이 되어 있는 새 아파트, 그리고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살고 싶은, 역도 더블 역세권 또는 트리플 역세권 이렇게 되면서 중심지에 물리적인 거리는 걸지만 시간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3호선을 통해서 다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승을 안 하고 바로 압구정 신사까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낡았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서울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인 교통의 접근성 편한 거, 그리고 환경이 좋은 거,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 또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모습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낮지 않고 상대적으로 좋다. 자, 그럼 저희가 사연자님과 한번 바로 통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코드림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각오가 되셨죠? 네. 네. 아이고. 제가 너무 겁을 드렸나요? 질문하신 거를 답변을 바로 듣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가계부를 지금 저희가 받았는데 혹시 가계부를 쓰고 계시나요? 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신 게 딱 안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활비와 식비, 외식비를 따로 쓴 걸 보니까 전혀 안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네. 거를 네, 제가 생각을 했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품화, 초등학교 가까운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시는데 또 원래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이 있으셨죠? 원래 가고 싶은 지역은 대한민국에 사시는 서울 시민이라면 다 살고 싶은 용산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마포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러면 네. 일단 용산은 좀, 네, 이렇게 가격이 많이 많죠. 비싸니까 좀 그렇다 치고, 네. 마포를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려면, 마포 같은 경우 지금 24평 기준으로 봤을 때요, 평균적으로 한 9억 8천 정도 해요, 마포구가. 물론 신축 살고 30평대 살면 좋긴 하지만, 일단은 먼저 갈 수 있는 걸 먼저 이렇게 목표로 삼고, 거기에서 또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어디를 살까요? 뭘 할까요? 이거보다도 저축액을 늘리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커요. 왜냐면 이 저축액을 늘려야지만이 내가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월 원리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저축액을 늘리려면은 두 가지가 있죠.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지출을 줄이는 게, 네. 그래서 통신비를 지금 요것도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넷플릭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겠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투자라든 내 집 마련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걸 사서 얼마나 더 오를까 뭐 이런 것보다도 일단 내 재무 구조를 좀 탄탄하게 하고 플러스 구조로 만들어서 저축액을 최대한 늘리는 게,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정말 먼저 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한 300 정도는 내가 저축액을 모으겠다,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400만 원으로 내가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맞춰야 돼요. 내가 써야 되는 돈을 다 나열을 해서 그걸 다 더하니까 500이더라 해서 나머지 200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요, 네. 저축액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을 해봐야겠다, 이걸 이렇게 바꾸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축액을 좀 최대한 늘려놔야 우리 별별님이 갈 수 있는 아파트가 달라져요. 물론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쓰던 버릇이 있어서. 맞죠. 네. 그러면은 나중에 최후적으로 가고 싶은 아파트 있을 거잖아요. 마포구에 뭐 신축이라든가. 거기 한번 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거를 출력해서 거실이나 이런 데 한번 붙여놓으시고 그걸 계속 보시는 거죠. 아, 내가 저기 가기 위해서 지금 좀 조절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좀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하시면서 하는 게 덜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시지만요, 지금 학교 안 갔을 때가 지금밖에 돈 모을 데가 없어요, 시기가. 아이들 초등학교 가면 이제 학원비 장난 아니죠. 뭐 이것저것 들어가야 될 부분이 더 많아져서 지금 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 정말 모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타이밍이다. 거주하고 있는 빌라 여기 지금 적어주신 게 한 4억 5천 정도 아마 호가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은데 대출을 포함해서 현실적인 가격을 하면 한 3억 전후의 현금이 이제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으로 원하는 지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고민이 되시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현금만으로 집을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빌라에서도 대출을 내셨듯이 아파트에서 대출을 내는 게 포함이에요. 지금 100만 원의 대출 원금 이자를 갖고 있고 20만 원의 저축을 하면 내가 이 대출을 갚으면 120만 원 정도의 저축액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러면 실제로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맥시멈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5억대 중반에서 6억의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연에서 적어주셨던 가고 싶은 단지들이 있었죠. 네. 그 단지들이 가격이 그 이상 1억 이상 비싸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곳은 확실히 가격은 비슷할 수 있는데 세대수도 좋고 주변에 아파트도 좋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좋아하는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출을 줄여서 내가 대출을 좀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될 때는 조금 더 그 이상의 원하는 걸로 더 좋은 걸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지울 뉴타운 같은데 이런 신축 아파트도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단계별로 늘렸을 때 지출을 당장에 줄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꼭 서대문이 아니라 저는 다른 지역을 좀 넓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효창공원 쪽 주변에 이제 직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직장에 출퇴근이 용이한 데가 서대문이나 마포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동북 쪽으로 좀 쭉 6호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뭐 성북 쪽이나 이런 쪽에 환경도 좋고 뉴타운 인근에 구축 아파트가 학교도 인접돼 있고 지하철도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가 5억에서 6억대 초반의 아파트들이 몇 군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별별님이 거기를 생각 안 해보셨다는 말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사는 주변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고 여기서 더 좋은 거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이제 써서 이제 오래 거주할 집을 찾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이 지역 외에도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이 어딘가 아니면 좀 더 가성비 있게 좋은 데가 어디고 자산의 쪽에서 좋은 거 어딘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베를린보다 좀 더 넓게 지역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환경도 좋고 그리고 자산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나은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바로 낳고 또 이렇게 그 모은 돈으로 그냥 좀 넓은 빌라로 살면서 솔직히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어떻게 보면 핑계죠. 아끼고 모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를 넉넉하게 뭐 이렇게 키우고 싶은 제 욕심에 가계부도 안 쓰는 이런 무모한 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무작정 제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파트만 막 좋은 곳만 제가 보는 곳은 누구나 가고 싶고 그런 데인데 저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결혼했을 때 돈이 없어서 작은 이제 곳에서 시작했고 돈을 못 모았었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할 생각 저도 처음에 못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려움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내 아이한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곳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한 거는 더 없으신가요? 오늘 다 물어보세요, 편하게. 진짜요? 네. 과연 빌라든 아파트든 미래의 가치가 학교의 근처에는 그렇죠. 있는지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죠. 학교 근처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치나 목동처럼 학군이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비싸잖아. 희소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데는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런데 거기만 아파트가 높이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아이를 키우기 좋은 데가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거나 학원이 잘 돼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지고 갖고 싶어지니까 그게 가격으로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초품화, 즉 초등학교가 가깝고 아이를 등하교 시키기가 좋은 데가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진 않아요. 방금 사연해 주신 단지들 있잖아요. 아파트가 몇 개 없거나 다소 외진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같은 초품화지만 오히려 환경이 거주하는 환경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반영이 안 돼요. 덜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까운 거는 정말 좋은 건 맞지만 그 외에도 환경이 좋고 살고 싶은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당장 내가 이 집에 못 들어가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뭐냐면 이거는 조금 고생이 필요한데 이 빌라 또는 내가 가진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월세 보증금을 제하고 남는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집에 전세를 끼고 세를 끼워두고 사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겠죠. 지금 네. 당장은. 그런데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싼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2년 뒤가 되든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2, 3학년 때 아직 한 번 정도 전학을 해서 적응할 수 있는 나이 정도 때 충분히 지출을 줄여서 돈을 모으고 나서 그때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즉 미리 세를 끼워두고 거주를 잠시 월세에 살면서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2년 뒤, 4년 뒤에 더 좋은 아파트, 그리고 더 좋은 아파트는 가격도 더 많이 오르겠죠. 그 아파트에 내가 모은 돈과 대출을 좀 더해서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세입자분을 나가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방법도 한번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대출을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가능하고 지출을 줄이면 더 많은 대출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신축 아파트들도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욕심이 나서 대출을 무리해서 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낼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대출은 내 상황을 좋게 만드는 좋은 레버리지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칼로 과일을 깎을 때 내가 제대로 과일을 깎으면 맛있는 과일이 나오지만 잘못 어설프게 다루면 손을 베거나 이렇게 피가 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대출의 양날의 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출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 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생각하고 거기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좀 이렇게 네. 썼는데 이거 뭐 콩나물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진짜 아이 주려고 우유 하나 사더라도 이 가격표 봐야 되고 이걸 주저해야 되는 그 과정을 네. 겪는 게 쉽진 않지만 내가 자산을 키워가는 과정에서는 네. 그 과정을 모두가 겪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걸 네.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거를 네, 네. 꼭 행동으로 옮기셔서 좋은 결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